자, 세포분열 한번 보자.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자, 제일 먼저 세포분열이 필요한 까닭 이게 제목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세포분열이 필요한 까닭이 뭐냐? 요걸 먼저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첫 번째 세포분열의 뜻이 뭐냐면은, 자, 세포분열의 뜻은 자,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어때?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포분열에서 자, 몸을 이루는 세포인 체세포가 분열하면 세포 S가 늘어나는데 왜? 하나가 둘로 나눠지니까. 그런데 자, 몸을 이루는 세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몸을 이루는 세포를 우리가 체세포라고 불러요. 체세포. 자, 이루는 세포가 분열하면 자, 굉장히 간단하죠.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 수가 늘어나지. 맞아요? 네. 어. 자, 세포 수가 늘어나면 무슨 결과가 생기겠니, 다인아? 음, 굉장히 간단해. 몸집이 커지겠죠? 맞아? 네. 그게 생장이야, 생장. 생장이 일어난다. 우리 동물에서는 성장이라고도 하죠. 작았던 동물이 점점점 크기가 커지는 거. 근데 이거를 동식물 전체를 얘기할 땐 생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만 하는 까닭.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세포는 하나하나마다 생명활동을 해야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게 뭐겠어? 양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양분을 이용하면 뭐가 생겨? 노폐물이 생기지. 그 노폐물을 버리고 양분을 흡수해야 돼. 네. 그런데 자, 세포가 하나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은 이런 물질 교환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지금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돼. 세포는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하기 위해 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고 자, 생성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자, 세포가 크기가 크잖아? 그러면 이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뭐를 늘리냐면 세포 분열을 통해 물질 교환에 유리하도록 자, 물질 교환이 유리하도록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원아 어서 와. 네, 경원아, 네, 서방역 거 이제 또 처음 나갈 때는 너무 늦지 네, 않게 와야 돼. 수업 다 처음부터는 다 잘 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자, 세포 분열 책 준비됐지? 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여기 얼마 안 했으니까. 자, 세포 분열 배울 거예요. 세포 분열. 우리가 여기서는 세포 분열도 두 종류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도 배우고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는데 우선 자, 체세포 분열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체세포 분열 배우기 전에 우선 제목이 뭐냐면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가, 필요한 까닭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포 분열의 뜻이 뭔지 보자. 자, 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지고 자, 이렇게 세포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체세포라고 불러. 자, 거기에 밑에 써 있죠. 몸을 이루는 세포, 체세포가 분열하면 결과가 뭐가 생기냐면 세포수가 늘어나. 그러면 세포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몸집이 커져요. 그 몸집이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우리 몸 하나가 보통 성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세포수가 몇 개냐면 있지? 세포수가 약 100조 개 정도 돼요. 100조. 그러니까 니네 자 보통 60조에서 100조라고 할 때 니네는 몸집이 좀 작다 그러면은 60조 개라고 해봐. 자, 이 60조 개의 세포는 몇 개로부터 시작했냐면 한 개로부터 시작했어요. 자, 한 개의 세포로부터 60조 개 또는 100조 개 정도의 세포수가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 뱃속에서 어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제일 먼저 수정란이 된 다음에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서 모양도 갖춰지고 그래서 태아로 이제 자라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니네처럼 이제 성장을 하는 동안에 세포수가 100조 개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생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장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세포 하나가 그냥 엄청나게 커지면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있지 생명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분을 분해해서 호흡에 의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노폐물이 생겨요. 그러면 노폐물을 우리는 바깥으로 버려야 되거든. 자, 이거를 물질 교환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자, 세포는 물질 교환을 할 때 부피가 크면은 물질 교환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물질 교환을 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부피 대신에 표면적이 크면은 물질 교환이 쉬워져. 자, 그게 실험을 어디 먼저 보냐면 자, 저쪽 한번 보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 16페이지 한번 봐봐. 자, 16페이지 한번 보면은 거기 우무 조각을 유리판 위에 놓고 식용색소 용액에 담그는 실험 있지? 그거를 한번 보란 말이야. 쉽게 이거를 이해하기 쉬운 게 니네 집에서 엄마가 깍두기를 담았다고 보자. 깍두기. 자, 깍두기를 담았는데 이렇게 큰 깍두기를 자, 물을 크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큰 깍두기를 담았어.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조그만 깍두기를 담았다고 해봐. 자, 이거를 우리 자, 소금도 넣고 양념 다 해서 버무르지. 그런데 작은 깍두기는 속까지 양념이 다 배지. 근데 큰 깍두기는 어떠냐? 베어 물면은 속에 그냥 하얀 무가 드러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안으로 물질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물질 교환이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거를 하는 게 거기 밑에 한번 봐봐. 자, 그 결과를 보면은 자, 하나의 육면체를 반으로 자르면 거기에 조금 어때? 색깔이 덜 든 부분이 있지? 근데 그걸 반으로 잘라서 넣으면 어떠니? 겉에 부분이 더 많이 물들지? 맞죠?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클수록 자,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경원아, 너 벌써부터 졸려? 괜찮아요.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클수록 물질 교환이 용이하단 말이야. 쉽다. 자,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 이유란 말이야. 자, 그러면 거기 자, 해석하는데 한번 봐봐. 해석. 자, 큰 우무 조각은 어떠니? 표면적은 40이고 부피는 16이고 부피분의 표면적은 16분의 40이니까 2분의 5가 나왔죠. 근데 그 우무를 두 개로 잘랐어. 자, 반으로 잘랐을 때 표면적은 48이 됐지. 근데 전체 부피는 똑같이 16. 그러면 부피분의 표면적이 2분의 6으로 더 증가하죠.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훨씬 더 커지면은 이처럼 물질 교환이 쉽더란 얘기야. 알겠지? 이게 주관식의 답이다.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한번 봐봐. 이렇게도 실험에 해놓고 나와 있잖아. 자, 우무 조각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전체가 다 빨갛죠. 근데 A는 안에가 약간 물이 덜 들었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니? 네, 이게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에요. 그러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밑에 뭐를 배우냐면 염색체를 배울 거예요. 염색체. 자, 우리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책에서는 뭐라고 했니? 자, 염색체에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걸 우리는 DNA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염색체를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염색체의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유전 정보를 담아 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자, 알고 있어야겠죠? 경원아, 조금만 참자. 자, 이걸 염색체라고 불러.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자, DNA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DNA는 유전물질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니네는 쉽게 더 알 수 있잖아. 유전물질인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DNA예요. 자, 그런데 자, 유전자도 이미 배웠죠.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DNA 중에 유전 정보가 기록된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자, 거기에서 똑같이 나왔잖아.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이거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을 수 있죠.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이게 유전자야. 그리고 자,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것부터 얘기를 해볼 거야. 염색체는 자,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있지? 자, 이거는 염색체는 여기에서 미리 얘기할 거야. 세포 분열 시기에만 나타나는 자,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을 이거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세포 분열 시기에만 나타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포 속에 있지 염색체는 아무 때나 계속 염색체로 있는 게 아니고 세포 분열 시기에만 염색체라고 하는 막대 모양이 나타나게 돼. 그런데 자, 염색체는 염색사가 모여 염색체를 만들어요. 염색사, 이거는 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선 실이에요. 실, 우리 자, 경원아 많이 졸려? 왜 오늘 야 모르겠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 우리 수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졸려갖고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아닌 야, 것 가서 물 한 잔 받아와. 찬물. 같아요. 마시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 자, 졸면, 야, 이거 지금 졸면 안 돼. 지금 왜 졸면 안 되냐면, 니네가 지금 처음 듣는 말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염색사가 뭐고, 세포 분열 시기는 어떤 게 있고, 세포 분열 시기에 나타나는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염색체라는데, 이 염색체가 거기 밑에 보면 염색 분체가 나오잖아. 그치? 이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이거 봐. 막 이런 거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 염색 분체는 뭐냐? 잘 봐. 네 번째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가 있지? 자기 복제를 해요. 자기 복제. 자, 하나의 염색체가 자기 복제를 해. 그러면 나와 똑같은 놈 하나가 더 만들어지지. 자, 자기 복제하여 만들어진 각각의 막대 모양을 염색 분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잘 봐. 저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그림으로. 그림으로 자, 이렇게 자, 이게 염색체 하나라고 해보자. 염색체. 이게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 분열 전이에요. 자기 복제 전. 복제 전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놈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옆에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복제 후야. 이것도 염색체거든. 근데 이건 복제 후예요. 자, 똑같은 놈 하나를 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잘 봐야 돼. 잘 봐. 여기에서 요것도 염색체 한 개야. 한 개.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전체가 염색체 한 개예요. 이게 전체가 염색체 한 개야. 그리고 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잘 봐. 염색 분체가 몇 개가 붙어 있니? 두 개가 붙어 있지. 염색 분체 두 개가. 각각이 염색 분체니까. 그치? 그럼 복제 후에 이 염색체 한 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분 염색체야. 이분 염색체. 이렇게도 불러. 그러니까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어 있는 염색체를 이분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염색 분체끼리는 완전히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이렇게 왜? 자기 복제했다 그랬지. 자, 복제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염색 분체는 자,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해요. 완벽히 같다. 동일하다. 자, 이게 바로 염색 분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자. 사람의 염색체예요. 사람의 염색체. 이것도 외워야 돼. 자, 사람의 염색체 중에 자, 하나의 세포에는 모든 하나의 세포 속에는 사람은 있지 23쌍이라 그래서 46개예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자, 니네 아까 선생님이 우리 성인의 세포는 약 100조개라 그랬지. 그 100조개 각각 세포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람의 염색체인데, 자, 46개를 우리는 23쌍이라고도 불러요. 23쌍.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상동 염색체라는 말이 나온다. 자, 상동 염색체는 뭐가 상동 염색체냐면은,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자, 쌍을 이루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런데 이 두 개 염색체라 그랬잖아. 쌍을 이루는. 맞죠? 근데 이 두 개 염색체 중에 있지. 쌍을 이루는 염색체 중에 하나는 엄마에게, 다른 하나는 아빠에게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의 염색체 중에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것에 하나는 무조건 엄마,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는 염색체. 근데 이 상동 염색체가 아니고 이제는 상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자,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예요. 자, 남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 자, 우리 사람은 23쌍이라 그랬니? 1번부터 22쌍이에요. 1부터 22쌍이라고 하지 말고 22번째. 자, 1번부터 22번째 염색체 쌍이에요. 즉 22쌍이 되는 거겠지? 남녀 공통으로 갖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염색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염색체. 성염색체는 성을 구분하는 염색체인데, 자, 성을 구분하는 염색체. 자, 그랬을 때, 자, 여자는 X라고 하는 염색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XY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염색체 한번 봐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니? 맞아요? 그 중에 여자는 23쌍이 완벽히 똑같지? 성 염색체까지도 XX가 똑같죠? 근데 남자는 22개까지의 쌍은 똑같은데 성 염색체 봐봐. X하고 Y 염색체가 됐다 조그맣지? 그게 성을 결정하는 성 염색체야. 그러면 자, 앞으로 여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자는 자, 44 플러스 XX. 남자는 44 플러스 X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22쌍이 상동 염색체거든. 남녀 공통으로 갖는 상염색체. 그래서 44 플러스 X라고 하면 여자, 44 플러스 XY는 남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잘 봐야 돼. 여자는 여기에서
자, 엄마에게서 받은 염색체는 어떻게 되겠니? 여자는 저 중에 절반, 엄마에게서 22 플러스 X를 받고 아빠에게서 22 플러스 X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염색체는 44 플러스 XX가 됐지. 이게 여자가 태어나는 거야. 딸이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남자는 엄마에게서 22 플러스 X를 받고요. 아빠에게서 22 플러스 Y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44 플러스 XY가 되면 남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됐냐 안 됐냐? 네. 자, 이게 사람의 염색체예요. 그러면 생물의 생물마다 염색체 수와 종류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염색체가 많다고 고등생물이 아니야. 염색체 수가 많다고 고등한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염색체 수가 같아도 다른 생물일 수 있어요. 자, 그 옆에 염색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봐. 자, 사람은 46개, 침팬지는 48개죠. 그 다음에 또 개는 78개네. 자, 이렇게 염색체가 수가 많다고 해서 꼭 고등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또 소나무도 벼하고 똑같이 24개지. 그렇다고 염색체가 모두 24면은 소나무다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염색체에서 다 배운 거야.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자, 한 장 넘겨봐. 이제 체세포 분열을 배울 거예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체세포 분열까지만 배울 거란 말이야. 체세포 분열. 자,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야.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체세포 분열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얘기해 보자. 체세포 분열 결과. 분열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다인아, 체세포 분열 결과 어떻게 돼? 몸집이 커져요? 그렇죠. 자, 세포 수가 늘어난다잖아. 가장 쉽게 하나의 세포가 둘로, 두 개의 세포가 네 개로, 네 개가 여덟 개로 이렇게 자꾸 분열하는 거거든. 자, 즉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에 의미는 있지. 자,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장이 있어요. 생장. 자, 몸집이 커지고 키가 자라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재생도 있어요. 재생.
자,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 손가락의 일부분이 다쳤어. 칼로 뱄다고 해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때? 살점이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대로 있지 않지? 그 부분에 어때? 아물잖아. 아물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는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그 아물게 손상된 세포를 채워야 돼요. 자, 이게 재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생식의 경우도 있어요. 생식은 자손 수를 늘리는 건데 이거는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자, 우리 단세포 생물들 많이 있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집신벌레 같은 거 있죠. 집신벌레 혹시 들어봤어? 집신처럼 생겼다 그래서 집신벌레인데, 자,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개체가 두 개가 되는 거거든. 자,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체세포 결과예요. 체세포 분열의 결과. 알겠죠?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을 배워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 이게 중요해.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체세포 분열 과정.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체세포 분열 결과 세포수 늘어나는 것 요 세 가지하고 체세포 분열 과정 반드시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야. 자, 얘네는 자 핵분열 후 자 꼭 알자. 핵분열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자, 핵분열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핵분열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자, 왜 또 딱 설명하려니까 튕겼어. 조금만 기다리자. 네. 자, 됐죠? 네. 자, 핵분열 보자, 핵분열. 자, 여기서 핵분열 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핵분열을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거든? 핵분열을 어떻게 나누냐면, 자, 얘는 뭐라고 나는지 봐봐.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염색체 모양과 행동에 따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 자, 핵분열은 염색체 모양과 행동 양식이라고 불러요. 행동 양식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분류한다. 자, 요게 핵분열이에요. 자, 핵분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염색체 모양과 행동 양식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다. 근데
자, 이제 선생님이 핵분열 과정을 순서대로 써줄 거예요. 순서. 자, 이게 순서는 번호 안 매기고 쓸 거야. 순서는 크게. 자, 감기라는 게 있어요. 감기. 위에는 감기가 없던데, 그쵸? 자,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 세포 분열 준비기예요. 자, 세포 분열 준비기로 이 감기에는 핵막과 인이 존재를 해요. 핵막과 인은 몰라도 돼. 알겠지? 요즘은 인은 잘 안 나오니까 인은 몰라도 돼. 그런데 핵막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돼. 자, 핵막과 인이 존재하고 DNA가 아까 DNA는 뭐라 그랬니? 유전 물질을 저장하는 부분이라 그랬죠? DNA가 2배로 복제가 돼요. 자, DNA 양이 2배로 늘어나는 시기란 말이야. 그 세포를 분열하기 위해 준비하려면은 자, 나와 똑같은 정보를 가진 세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을 전부 2배로 늘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DNA가 2배로 복제가 돼요. 그리고 자, 핵 속에는 뭘로 존재하냐면 염색사로 존재해요. 자, 사가 뭐냐면 실사자리, 실사. 그러니까 염색체가 풀어져 가지고 실 모양으로 있는 걸 염색사라고 불러. 병원아, 알겠니? 자, 이거를 감기라 하는데 감기의 그림을 선생님이 자, 왼쪽에다 이렇게 감기를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자, 세포가 있잖아. 그러면 이 세포 속에 동그랗게 확실하게 보여요. 이게 핵막이야, 핵막. 자, 핵막하고 여기에 까맣게 이렇게 점 같은 게 하나 있거든. 이게 인인데, 자, 이 인은 표시가 안 돼, 그냥. 알겠지? 자, 그렇게 알아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풀어져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염색사야, 염색사. 다 염색사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 염색사를 막 지그재그로 해갖고 2개, 초록색을 2개 이렇게 그렸지. 자, 이제 저게 염색사가 이제 이때는 감기야 지금. 근데 전기 때는 자, 전기 때 핵막하고 인이 소실이 돼요. 사라진다. 자, 학교에서 배울 때 인은 없어도 된다 그랬다. 그냥 핵막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핵막이 사라지면서 자, 뭘로 나타나냐면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로 변해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빼먹을 뻔했다. 세포 주기 중에 가장 긴 시기야. 가장 긴 시기를 지낸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와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포를 관찰했잖아. 세포 관찰 시 가장 많은 수가 보이게 돼요. 자, 세포 분열을 관찰한다 할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보이는 게 감기 때
이 세포에. 알겠죠? 자, 그 다음 전기로 보자. 전기. 자, 핵막과 인이 소실이 돼요. 자,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염색사가 염색체로 모여요. 뭉친다.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이 돼요. 형성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세포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하얀 염색체 2개. 그 다음 초록 염색체도 2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방추사 같은 게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요. 방추사. 자, 이 방추사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염색체하고 달라붙어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염색체와 결합하여 염색체를 잡아당기는 역할이야. 자, 요게 바로 전기 때 세포의 모습이에요. 세포 분열 모습. 그 다음에 중기. 자, 중기 때는 염색체. 자, 2분 염색체예요. 자, 2분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을 해요. 자, 2분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방추사가 염색체에 접합을 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저 그림에 염색체 몇 개 그렸니? 저 나비 모양의 염색체가 하나라 그랬었지 아까 배울 때. 그치? 지금 4개를 그린 거예요. 4개. 알겠니? 자, 4개를 그렸는데 자, 중기 때는 저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 자, 선생님이 이거 그림 그리는 거 구별 잘해야 돼요. 체세포 분열이야. 자, 염색체가 중앙에 이렇게 4개가 중앙에 배열을 해. 자, 이런 식으로 중앙에 배열을 4개가 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방추사가 각각에 이렇게 4개 결합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4개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기야. 알겠니? 됐어 안 됐어? 자,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몇 개만 더 배우면은 여기까지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두 녀석 다 졸린 모양인데 지금. 자, 조금만 참아. 자, 후기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후기. 자, 후기.
자, 후기 때는 자, 염색 분체로 분리가 일어나요.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양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자, 즉 무슨 얘기니? 방추사가 염색 분체로 분리하여 염색 분체로 분리하여 양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끌어당긴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자, 잘 보자. 저렇게 붙어 있던 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을 해가.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방추사가 요놈들을 이렇게 반반씩 다 끊어냈죠? 맞니? 네. 이렇게 반반씩으로 끊어내. 이게 후기 때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말기 때는 자, 봐봐. 이제 말기 때. 자, 말기 때는 자, 핵막과 인이 다시 생겨요. 핵막과 인이 생성이 되고요. 이때 염색체는 뭘로 다시 풀어지냐면 염색사로 풀어진다야. 그래서 딸세포 딸세포가 아니라 딸핵 두 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봐봐. 자, 양쪽으로 세포가 이렇게 두 개가 핵막과 인이 생기고요. 이 속에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실처럼 다시 풀어지고, 그리고 초록색도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서 염색사로 다시 변해. 자, 이게 말기야. 알겠니? 자, 이렇게 말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요. 자, 세포질 분열은 되게 쉬워. 두 번째, 세포질 분열. 자, 세포질 분열에서 첫 번째 동물세포는 세포질 만입으로 밖에서 안으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세포는 세포판 형성으로 안에서 밖으로 분리가 일어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동물세포는 이렇게 세포가 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쪼여 들어가요. 쪼여. 이게 동물세포. 밖에서 쪼여서 저거를 딱 끊어내. 알겠니? 근데 식물세포는 자, 이렇게 양쪽에 핵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세포판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막 자라서 딱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식물세포. 됐니? 요게 체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자, 여기선 이 과정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돼. 됐지?